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소식이죠. 바로 현대차가 자율주행의 미래를 AI 분야의 거인 엔비디아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건데요. 이건 뭐 단순히 부품 하나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요. 자동차의 두뇌를 아예 통째로 바꾸는 그야말로 엄청난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현대차의 계획은 이 결정 하나로 단숨에 자율주행 시장의 선두주자로 올라서겠다는 거겠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화려한 발표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비용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죠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현대차가 미래 자동차에 심겠다고 한 그 두뇌는 과연 정확히 어떤 걸까요? 현대차가 선택한 건 바로 알파마요라는 이름을 가진 AI 모델입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자동차의 뇌를 완전히 이식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도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차를 제어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 AI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하는 이른바 엔드-투-엔드 방식인 거죠. 아니,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. 엔비디아가 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세상에 내놓은 방식, 그게 아주 독특하거든요? 자, 보세요. 엔비디아는 이 알파마이오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. 다시 말해,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그냥 풀어버린 거죠. 무려 1000억 개의 변수를 다루고요. 1700시간이 넘는 실제 주행 데이터로 학습까지 다 끝내놨어요. 특히 갑자기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돌발 상황, 이걸 롱테일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해결하는데 아주 자신 있다고 합니다. 와, 이 정도면 거의 자동차 업계 전체에 주는 엄청난 선물처럼 보이지 않나요? 하지만 여러분, 세상에 완전한 공짜는 잘 없죠. 이 오픈소스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. 아마 다들 지금 이 질문을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. 아니, 이렇게 대단한 AI를 연구용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돈 주고 사는 차에 공짜로 쓸 수 있다고? 과연 그럴까요? 정답은 아니요입니다. 이게 뭐랄까 소프트웨어의 체험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엔비디아는 AI 모델 자체는 풀어놨지만 이게 진짜 안전한지 검증하고 실제로 판매할 차에 탑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코드, 유효성 검증 코드는 자물쇠로 꽉 잠가놨습니다. 그러니까 연구는 마음껏 해봐라. 하지만 이걸로 돈을 벌고 싶으면 결국 우리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라. 딱 이 구조인 거죠. 업계 전문가의 일하기는 아주 명확합니다. 이 공짜 소프트웨어를 진짜로 쓰려면 결국 상업용 라이센스를 사야 하고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거죠.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정말 절묘한 전략이에요. 전 세계 3위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라는 엄청난 고객을 확보하게 된 거니까요. 그런데 엔비디아의 진짜 큰 그림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사용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알파마이어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무조건 엔비디아가 정해준 하드웨어 규격,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을 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특정 게임을 하려면 꼭 그 게임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.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꽉 붙잡고 있는 완벽한 종속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. 하이페리온 표준이 요구하는 건 정말 구체적이고 광범위합니다. 일단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AGX 토르 칩을 2개 넣어야 하고요. 이걸 시작으로 카메라 14개, 레이더 9개, 그리고 라이다 1개까지 이 모든 걸 엔비디아의 설계도에 딱 맞춰서 장착해야만 비로소 알파마요라는 두뇌를 얹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. 아니, 현대차는 도대체 왜 이런 기술적인 종속과 비용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이 길을 선택한 걸까요? 여기에는 아주 똑똑한 2가지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. 첫째는 시간 단축이에요. 벤츠나 제규어 같은 다른 파트너 회사들이 이미 쌓아놓은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같이 쓸 수 있거든요. 그럼 당연히 기술 개발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? 그리고 둘째는 수익 창출입니다. 이 비싼 기술을 그냥 비용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새로운 상품, 즉 옵션으로 만들겠다는 거죠. 실제로 한번 볼까요? 메르세데스 벤츠가 비슷한 엔비디아 기반 시스템을 신차에 넣으면서 책정한 옵션 가격이 약 $3,950,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.
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차량 전체 가격의 거의 8%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. 그러니까 현대차도 엔비디아에 로열티를 내더라도 이 기능을 고급 옵션으로 팔아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타게 될 현대차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?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앞으로 모든 현대차에 이 비싼 엔비디아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비싼 차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에 자율주행 두뇌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게 될 겁니다.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죠? 먼저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에는 엔비디아 풀세트를 넣어서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 되는 레벨 4 수준을 목표로 할 겁니다. 반면에 일반 모델에는 모빌아이 칩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 주행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레벨 2에서 3 수준의 시스템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결국 현대차의 이번 선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사고를 막아주고 운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진정한 자율주행 기술, 이 엄청난 기술이 결국엔 비싼 돈을 내야만 쓸 수 있는 소수의 럭셔리 옵션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요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